네, 상한가튜브 시청자님들 반갑습니다. 자, 종목 전망대 시간이 되겠습니다. 본 종목들 일단은 제가 가이드 일단 드려보도록 했고요. 우선적으로 전체적인 그 종목들을 제가 이제 좀 보긴 봤는데 매수에 대한 부분들까지 좀 첨언을 좀 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겠습니다. 순차적으로 진행할 테니까요. 궁금하신 종목들은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앞뒤에 있는 종목들 맞춰가지고 해당되시는 종목들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CJ 되겠습니다. 일단 CJ 같은 경우는 최근 내 수급 자체가 기관은 매도세 또 그다음에 외국인의 매수세로 인해서 탄력을 좀 받았었는데 최근에 매도하는 양상으로 봤을 때 탄력이 한 번쯤은 좀 쉬었다 가줄 수 있는 그런 구간대예요. 대형주가 한번 쉬었다가 다시금 올라가려고 하게 되면은 최소한 한 1, 2주 정도가량은 소요가 됩니다. 1, 2주 정도가량은 그런 모습들 속에서 내수 쪽에서 매출액에 대한 어떤 감소는 피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그렇고 전체적인 매출도 그렇고 그러니까 CJ 사업군 자체가 대략적으로 소비 쪽, 그 다음에 식재료 뭐 이런 쪽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감소가 피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또 특별히 뭐 재료적인 이슈나 이런 것도 있다라고 하게 되면 뭐 우선적으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ENM 같은 경우에는 계열사 회사채 그 모집을 했어요. 근데 시장에 워낙에 자금이 많다 보니까 또 대기업 쪽에서 오랜만에 또 발행을 하는 또 회사채다 보니까 그래서 상당히 좀 좋게 흥행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뭐 그런 소식도 있고요. CJ 그룹에서 모회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 자회사들의 실적이 중요합니다. 근데 올해 예상되는 예상치는 역시나 작년보다는 좀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영업이익은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전망이에요, 말 그대로. 근데 1분기 실적부터 이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 예상치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예상치 도달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단부 작년도 하반기 때 그 매물 저항대가 바로 위쪽에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주가 라인 구간대에서는 아주 매력이 있다라고 조금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뭐 53,000원대 잡으셨으면 거의 최저점 라인이긴 한데 이 상승세를 끌고 왔었던 투자자들이 누구예요? 외국인들이에요. 어찌됐거나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일관되게 5월달에 쭉 매수를 해주고 6월달부터 좀 매도를 하려고 하는 조짐들로 봤을 때는 쉬어갈 수 있는 구간대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매물 저항대 임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점대는 매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현재는 자리에서 9만원대 이상에서 분할 매도해서 빠져나온 쪽으로 한번 방향을 잡아 보십시오. 좀 멀리 본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역별 상태에서 정배열로 월봉에서 추세를 돌려버리게 되면은 간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 내려가고 올라갔다가 쉬어주고 하는 이런 계단식 형태가 되면서 거의 뭐 한 1년 2년 가까이 걸리기도 합니다. 근데 현재 있는 자리가 그게 나쁜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도 상당히 어떤 좋은 자리기는 해요. 그래서 멀리 보셔도 괜찮게 합니다만 그러면은 한 6개월 이상까지 들고 가줘야 돼요. 근데 시장이 등락을 주면서 흔들거릴 때마다 외국인들이 만약에 사고 팔고 기관들도 매도하고 그러면 개인만 매수한다고 해서 주식이 갑니까? 개인들이 매수한다고 해서 주식은 가지 않아요. 특히 대형주 쪽에서는요. 그래서 한번 팔고 나서 다시금 내려왔을 때 싸게 산다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그걸 이용을 하시는 게 좋지 너무 오랫동안 한 종목을 들고 가는 전략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특히 종목이 멀리 가려고 하면은 휠라 홀딩스를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일봉인데 정배열이 완벽하게 만들어지고 전고점대를 돌파를 해야 쭉쭉 밀고 올라가는 거지 아직은 역별 상태에서 이제 막 정배열로 돌아가는 초입자리긴 하지만 이런 자리가 등락이 좀 나오기는 해요. 근데 지지하는 라인 구간대가 한 8만원 언더쯤에서 8만원 언더 이쯤에서 한번 매수에 대한 재매수에 대한 타이밍 노려보셔도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인터파크 홀딩스. 거래량이 그렇게 많은 종목은 아니죠. 인터파크도 뭐 올라갈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만은 현재 있는 주가 자체가 7,500원대 상당히 좀 오랜 기간 동안 좀 들고 오셨어요. 그래도 지금 현재 어떤 그 흑자 구조에다 매출액 사이즈를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한 번 정도는 재평가 받아야 될 종목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CJ라고 놓고 치면 CJ를 놓고 치면 한 이 정도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왔으면은 한 번 더 올라갈 자리는 남아있다 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2200원대 이상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는 조정 라인 구간대는 한 2주에서부터 3주 정도가량 이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는 대략적으로 한 1700원대 언더쯤에서 비중 확대를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지금 평단가가 워낙에 높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2000원대까지 평단가를 낮추려고 하게 되면은 적어도 한 4배 정도가량은 더 사줘야 돼요. 그러면 비중 자체가 20%가량을 더 채워야 되니까 그래야 평단가를 한 2,500원대 밑으로 내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만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살릴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가 이게 지금 매수하신 단가 대비해서 한 4배 정도가량 가야 된단 말이에요. 4배. 근데 현재 모멘텀 자체나 실적 매출 이걸로 봤을 때는 좀 소비하는 구조로 봤을 때는 좀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차라리 다른 종목들로서 수익을 내고 꼭 이걸 수익 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종목들로서 차라리 20% 비중을 투자할 현금이라고 하게 되면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내서 예를 들어서 30만원 수익을 봤다. 그러면 인터팔고 홀딩스 20만원치 손절을 하세요. 그러면 어차피 10만원 수익이 남고 현금이 더 생기죠. 그럼 다른 종목 또 찍는 겁니다. 다른 종목 또 매수를 해서 돌려가면서 매매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종목을 꼭 굳이 고집해서 들고 가서 수익을 봐야 할 만한 이유가 없어요. 주식은 어차피 수익을 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 현금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탄력이 언제 갈지 모르고 또 전망 자체가 그렇게 밝지는 않고 주가가 싼 것은 많지만 주가 싸다라고 해서 꼭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도 마찬가지예요. 작년도 횡보하다가 결국에는 못 들어올렸는데 이번 연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거를 비중 확대를 할 것 같으면 다른 종목으로서 수익을 내고 거기 나온 수익금의 일부분을 갖고 손절을 쳐서 현금화 만들어내시라 이렇게 가십시오. 뭐 무조건 다 모든 종목을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는 너무나 큰 욕심입니다. 오늘 상한가 가는 종목을 잡는 것보다 더 큰 욕심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너무 어렵게 매매하지 말고요. 우리 쉽게 가자고요. 지금 갖고 있던 현금 가지고 다른 종목에서 수익 난다고 하면 그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이미 기다리실 만큼 기다렸지만은 지금에 와서라도 늦었지만 지금에 와서라도 전략을 병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와서 내배면은 상당히 부담이 돼요. 지금 많이 간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뭐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도 많이 간 게 2배예요. 저점 대비. 진짜 저점 대비해서. 그래서 그 점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양 ENG. 일단은 시장 따라서 같이 하락을 좀 했던 모습이고요. 18,000원 라인 구간 때문에는 2018년도에 매수했던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이슈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에서 월봉에 대한 수급 라인으로 봤을 때는 이런 자리입니다. 근데 이 자리를 사실은 이번 달에 돌파를 했었어야지 되는데 행여나 이게 만약에 시가로 돌파를 한다. 가격적으로는 1,500원쯤 돼요. 1,500원대 돌파하게 되면은 요거는 한 번 더 분위기 태워서 한번 자리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18,000원대면은 지금 자리 대비해서도 절반 정도 물태운다라고 하더라도 14,000원대네요. 그 전에 앞전에 12,000원대 두 턴 매물대가 있어서 비중 확 늘리면 조금 괜찮을 듯 싶긴 하지만 이 종목 자체가 지금 당장의 어떤 이슈나 모멘텀 자체가 조금 부족하기는 합니다. 그래도 현재는 어떤 구조로 봤을 때 추가적인 어떤 상승은 한 번 더 반등 자리는 나올 수 있다. 다만 매물대는 12,000원대. 그래서 일단은 보유를 한번 해보세요. 일단은 보유 한번 해보시고 비중 확대는 아예 하실 것 같으면은 9,000원 언더 자리에서 하세요. 9,000원 언더 자리에서 한번 태우신다라고 하게 되면 평단가 좀 낮춰가지고 빠져나올 수 있는 자리가 일찍 오면 좋겠는데 지금 이 다음 매물 라인 구간대가 14,000원대, 15,000원대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어떤 수익이라도 맛볼 수 있는 자리가 있을 것 같고요. 한 6개월 정도가량은 기간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메디톡스. 제약주임에도 불구하고 그 보톡스 관련된 이슈들 탓으로 제대로 된 수급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평단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행여나 위쪽이라고 하시게 되면은 일단 한번 보유는 한번 해보시고 비중 자체가 작으시면 현재 라인 구간대에서 사실은 비중 확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바닥 구간대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나오는 건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털어내는 구간대일 수도 있어요. 털어내는 구간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쨌거나 반등이 나왔을 때 좀 매도하고 빠져나오는 쪽으로 짧게만 보셔야지 너무 길게 보지 마십시오. 예전에 톱텍이라고 했던 종목이 악재가 한번 나왔다가 그걸 회복하는 데까지 시간이 상당히 오랜 기간 걸렸습니다. 떨어졌던 구간대까지 가기는 갔어요. 그래서 2018년도 당시에 급락하기 이전 자리에서 매수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빠져나올 수 있었던 자리가 좀 충분했고 그 자리에 돌리기까지가 1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악재가 해소가 되는 한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코오롱 같은 경우는 해소가 됐잖아요. 코오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 해소가 됐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급락했던 자리까지의 절반까지밖에 못 갔던 거예요. 이게 급락했던 자리의 절반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또 한 템포 쉬었다가 언젠가는 또 한번 또 들어 올려지긴 하겠죠. 특히 이제 인보사 관련돼서 재료가 다시금 호재로서 작용한다든지 하게 되면 다시금 원위치는 가겠죠. 근데 메이톡스가 지금 당장에 그런 이슈는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35만원대 이상이다 라고 하게 되면 제가 앞서서 인터파크 홀딩스 쪽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라리 다른 종목 공략을 통해서 그 수익금을 갖고 덜어내는 방향 쪽으로 잡아보시고, 아니면 최근에 반등을 주는 것 따라서 들어와 갖고 갖고 계시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의 수익 구간대에서 매도하고 빠져나온 쪽으로 방향 잡아보십시오. 이게 지금 바닥 구간대에서 이렇게 거래량 터지는 거는 손 털고 나가는 쪽으로 보셔야 돼요. 물론 중간에 호재가 나올 수도 있긴 합니다만 올라가려고 했으면은 제대로 저점을 높였어야 되는데 저점 높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의심이 합니다. 자, 다음 한진 되겠습니다. 한진 지난 금요일 시장 하락에 따라서 내려왔는데요. 중요한 라인 관대는 4만원대. 4만원대만 이탈 안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시금 추세를 한번 태우면서 한 5만원대에서부터 53,000원대까지는 반등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NHN 벅스. 잠시만요. 벅스 라고 넣고 NHN 벅스죠? 아마 제가 NHN 벅스라고 적은 게 맞을 겁니다. 5,200원대. 이런 자리인데 사실 이게 거래량이 너무 적은 종목들은 거래가 나는데 34,000 주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10만원짜리 종목이 아니죠. 5,000원도 안 하는 5,000원짜리 주식이 10만 주도 안 하게 되면 이건 매매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죠. 이거는 빠져나올 수는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너무 욕심을 좀 냈습니다. 특히 거래량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일평균 거래량이 20만 주 미만짜리 종목들은 유의를 좀 하셔야 되고요. 현재는 구간대에서는 좀 시간은 좀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반등 자리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대략적으로 한 달에서 한 두 달 정도까지는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시장 떨어질 때마다 가볍게 쓰러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보기 좋지 않기는 한데 수급적으로 일단은 자리를 잡을 한 번 더 자리를 채비할 가능성이 좀 높은 만큼 일단 보유를 한번 해보세요. 비중은 더 확대하실 거 없겠고요. 현재 있는 자리에서 위로 반등 주게 되면 약간 수익 구간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는 한번 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캠트로닉스 14,000원 라인 구간대. 자, 역별 상태인 자리에서 이렇게 돌파를 예상을 해서 편입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돌파를 했을 때 종가가 돌파한 걸 보고 나서 공략 들어가야지 장중 돌파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장 끝나기 전에 윗꼬리 달고 장대음봉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고점을 또 만들어 놓고 또 내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돌파한 다음에 봐셔야 된다. 근데 지금 자리도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완벽한 역별 상태 아니겠습니까? 여기 맞고 내려오는 자리긴 한데, 그래서 일단은 캠트로닉스는 시장 반등 나와줬을 때 14,300원, 14,800원 요 라인 구간대에서 약간 수익 구간대에서 매도하고 빠져나오는 의견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파미셀. 자, 일단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울고 먹었어요. 사실은 파미셀 자체가 그 원재료 관련돼서 이슈가 좀 많이 있었죠. 그쵸? 원재료 관련돼서 뭐 이슈도 많이 있었고 원재료 만들어낸다 이렇게 있었는데 수급상의 해석으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매물대가 쌓여가면서 상당히 그렇게 좋지는 않은 자리예요. 특히 뭐 렘데시비르 자체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의문을 상당히 많이 제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가 전략적으로 밀어붙였던 게 렘데시비르인데 중증 환자에 대해서만 한다라고 했었는데 부작용이 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죽기 직전 사람들 데려다가 하기 때문에 효과 자체는 상당히 좀 의문이 들고, 이게 뭐 예방도 아니기 때문에 이슈 자체는 다 거의 다 들어갔다. 그래서 현재 있는 자리에서는요 약간 수익 구간대에서 매도를 하고 빠져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음봉이 많죠.
왜 음봉이 많아요? 올라갔다 하면 팔라고 하는 사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앞에 있는 사람들 결국에는 매도하고 빠져나올 거나 아니면은 손절 대기 물량들이나 이런 것들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종목의 탄력이 좀 떨어지죠. 고점 돌파까지는 나오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특히 remdesivir에 관련된 이슈 자체가 최근에 굉장히 회의감 관련된 뉴스들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점 꼭 좀 유의 좀 해주세요. 자, 그렇게 보고 ST큐브는 오셔가지고 전략 세워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정별 초입 자리에다가 이제 막 돌파를 하려고 하는 구간대이죠. 전고점 라인 구간대까지는 한번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신풍제하고 최근에 우선주도 많이 상승했으니까 이거 관심있게 좀 지켜보셨던 것 같은데요. 우선주는 함부로 손대지 마시고요. 현재 있는 자리에서 이 음봉 나왔었던 요 시가 51,000원대 이상 또는 5만원대 이상에서 약간의 수익 구간대에서라도 매도하고 빠져나오는 의견 자리 한번 드려보도록 했고요. 이게 지금 바닥 대비해서도 많이 올라왔지만은 주포들은 다 빠져나갔어요. 이게 왜 거래량 주는 줄 아세요? 자, 우리 형님들 이 거래량 주는 이유는 주포가 팔아먹고 나갔기 때문에 개인들만 서로 물려갖고 안 팔고 버티니까 거래가 줄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거래량가 팍 터졌을 때 매도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런 자리에서 또 미련을 갖고 못 판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고점 매도 불가능합니다. 현재는 자리가 쌍봉을 쳤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사실은 무겁습니다. 약간의 수익 구간대라도 매도하고 빠져나와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네오크레마 상장된 지 얼마 안 됐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조금은 좀 아쉬운 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나와 있다시피 이런 쪽으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방문 판매 그 다음에 건강기능성식품 그 다음에 소비와 관련돼서 매출액들이 늘어난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게다가 지금 매출액 여기 나온 거 보이시죠? 그죠? 매출액 나온 거 좀 보이시죠? 뭐 그런 점들로 봤을 때 이게 지금 올라와서 앞쪽처럼 한 번 더 급등 나오겠거려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는 자리 자체가 조금은 부담되기는 합니다. 9,200원대면 이런 자리죠.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평균 거래량 20만 주 이상짜리 그 다음에 상장한 지 최소한 한 2, 3년은 돼야지 돼요. 이렇게 신규 상장한 지 한 2, 3년 미만짜리 기업들은 수급적인 불안감들 때문에 올라갔다 하면은 매도 물량이 언제 나올지 몰라서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응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위치에서 9,200원대면 이런 자리이시긴 한데요. 이런 자리면은 우리 시청자님께서 골랐던 종목은 아니고 누군가의 어떤 도움을 좀 받았던 종목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리 자체는 저런 거는 시장에서 이름 있는 종목들이 저런 자리에서는 잘 가는데 이름이 없거나 소외돼 있거나 하게 되면은 저런 자리는 좀 잘 안 지켜줘요. 그래서 현재는 자리에서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하더라도 반등을 좀 보실 것 같으면 한 달 정도 그냥 버텨보시고요. 안 그러실 것 같으면은 현 위치에서 지지라인 6,500원대만 지지받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한번 끌고 가보는 그런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비중 확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현 위치에서 반등 주게 되면 약수익 구간대에서 매도 하는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자, CJ 프레시웨이 아까 CJ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CJ와 더불어서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그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그 부담감을 좀 떨어내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어쨌거나 매출에 꺾이고 안 좋아지면은 수급이 붙어줄 가능성이 상당히 좀 희박합니다. 그래서 23,000원대면은 떨어질 때 이런 자리 좀 편입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 자리까지 좀 회복을 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좀 걸리겠죠. 추가적인 비중 확대는 좀 하지 마시고요. 현재는 라인 구간대에서 반등 주게 되면 매물 저항대가 또 한 2만원대쯤 있습니다. 이쯤 자리에서 어떤 손실에 대한 폭을 좀 줄여서 다른 종목 쪽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계속 팔죠. 개인만 사요. 개인만. 이런 수급이면 가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게다가 외국인과 기관들은 이렇게 어중뛴 자리에서 특별한 모멘텀도 없는 자리에서 수급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수급이 들어오진 않아요.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동반 순매수세가 들어올 때 그때가 이제 좋은 조짐으로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수량 자체도 많고 적고를 떠나서 사실은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들이 생짜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탄력을 좀 못 받는 겁니다. 그쵸? 많이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뭐 거래량이 늘어난 게 이 정도 수준이니까 일평균 거래량 그렇게 많은 종목은 아니죠. 그래서 현재 라인관대에서 2만원대 전후에서 다시금 한 번 더 요청을 좀 해주셔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정도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 지금 떨어지고 반등 줬을 때 이 정도 반등이라고 하게 되면 강한 편도 아니에요. 게다가 매출액 주는 게 뻔하니까 외국인 기관들 팔고 있죠. 요 점들을 좀 감안했을 때 이번 반등이 나왔을 때 손실폭을 좀 줄여서 한 달 전쯤에만 오셨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쉬움이 남네요. 그래도 반등 주게 되면 2만원대 전후해서 다시 한 번 더 요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지한 라인관 때는 우선적으로 현재 15,000원대 정도, 즉 올라갔던 폭이 한 3분의 1 선 정도가량은 요거는 좀 버텨줘야 돼요. 이건 좀 버텨줘야 그래야 이 구간대에서 놀다가 돌파를 시도하든 아니면 뭐 CJ그룹 전체적으로 호재를 한번 맞닥뜨려서 한번 왔다가 눌려주고 나서 재차 한 번 더 올라간 자리, 뭐 요런 자리도 한번 노려볼 수 있겠는데 현재 있는 자리는 좀 무겁다, 이렇게 보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솔리드, 금요일날 시장 영향이 좀 크긴 크네요. 솔리드 5,800원대. 자, 이 종목은 매물 저항대가 딱 그 자리에 있죠. 이렇게 딱 봐도 누군가가 물려서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안 드시나요? 응? 누군가가 물려 있을 거라는. 게다가 주가가 올라서 이렇게 고점에서 박스권 구간대를 간다는 얘기는 고가 돌파를 못했다는 얘기는 저항 맞고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그런 고점에 대한 라인 구간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그런 모습들로 봤을 때 현재 있는 위치가 이거 돌파가 원래 나왔었어야 됐는데 이게 아슬아슬하게 못 나왔어요. 수급 잠깐만 체크 한번 해볼게요. 수급 역시 마찬가지 기관 외국인 매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매매를 하실 때는 외국인과 기관 매매 동향을 좀 보십시오. 대형주라고 하더라도 안전한 게 아니에요. 반토막 금방 난단 말이에요. 차라리 중성주 쪽으로 눈 돌리셔도 좋고, 최근에 수급 들어오는 게 제약바이오 쪽에 돌아오긴 했습니다만 다른 종목들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한 만큼 이 점들 감안하시면서 지지하는 라인 구간대 4,600원, 4,700원 라인 자리, 뭐 이 자리만 지켜준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금 돌파하고 나서 반등 자리는 나오겠습니다만 이거 물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바닥에서 이렇게 횡보하다가 올라오는 구간대랑 고점에서 횡보하는 구간대랑, 바닥에서 횡보하면은 위로 올라가는데 고점에서 횡보해버리면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건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서라도 좀 더 매매하는 어떤 타이밍이나 시점이나 종목에 대한 어떤 그 위치 자체를 조금씩은 변경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5,800원대면은 어차피 이거 4월달에 사신 거 아니에요, 이때. 근데 이럴 때는 매물대가 너무 많이 누적이 돼서 매매하기가 좀 어려운 구간대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제가 종목에 대한 어떤 종목들의 구간대를 쭉 살펴봐드렸는데, 역시 이 매매에 대한 그 어느 정도의 노하우를 좀 쌓으실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 현재 그 저하고 같이 상한 레이더 어플 쪽에서 오셔가지고 듣고 계신 현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제가 꼼꼼하게 체크는 해드렸습니다. 매매에 대한 어떤 전략이라는 게 시간이 기다리더라도 갈 수 있는 종목이 있고, 고점에서 사버리게 되면 사실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안 갈 수가 있어요. 차라리 바닥에 있었던 종목들로서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자 종목 전망대 총 12종목 해드렸고요. 해당되시는 종목도 있다라고 하게 되면 종목들 보시면서 오늘자 전략들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성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